이 장에서는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여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을 인식하는 방법, 적극적인 경청 연습, 비언어적 단서를 이해하는 방법,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또한 귀중한 타협 기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자신감 있는 의사소통자가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개발이 자녀의 미래에 중요한 이유.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 이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두 대화부터 서면 문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장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개 대면 대화나 전화 통화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말을 통한 정보 전달을 포함하며 종종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신체 언어와 표정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언어적 의사소통만큼 강력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또 다른 형태로 이메일, 메모, 문자 메시지, 편지 등 대화를 녹음해야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의사소통은 강력한 도구이며 관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형성하고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의사소통 방식의 힘과 의사소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양한 유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녀가 각 유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때 아이가 사용하는 목소리 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요점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면서 동시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신체 언어, 얼굴 표정 및 눈맞춤이 포함됩니다. 신체 언어는 말보다 더 큰 소리를 전달하며 자신의 메시지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신체 언어가 자신의 말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자녀에게 설명하십시오. 아이가 눈맞춤의 중요성과 그것이 존중, 신뢰, 관심의 수준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서면 의사소통에서는 이해를 위한 글쓰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중을 고려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가능한 경우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자녀에게 설명하십시오.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는 자신감 있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 적극적 경청 능력 개발. 적극적인 경청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말과 감정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듣기 능력을 개발하려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방해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대화에 집중하세요. 눈맞춤과 몸짓으로 대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고 화자가 계속하도록 격려하십시오.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자가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명확한 질문을 하거나 추가 정보를 부드럽게 조사해보세요. 적극적인 청취 기술을 익히려면 연습이 완벽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대화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이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현재 대화에 적응하고 집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대화 후에 메모를 해두면 향후에 능동적인 청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말하는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습관이 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신호 인식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모든 대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감정, 의도,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비언어적 단서를 사용합니다. 모든 대화에서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손짓, 얼굴, 표정, 몸짓을 사용할 것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힘을 이해하면 사람들과 더 잘 연결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 눈맞춤 및 몸짓.
우리가 짓는 표정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맞춤, 즉 눈맞춤의 부족은 우리가 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편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면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때보다 더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스처도 매우 강력할 수 있으며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손짓은 불안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신체 언어 및 터치. 우리가 서거나 앉거나 걷는 방식도 우리의 감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큰 지표입니다. 우리가 너무 꼿꼿이 서 있으면 신체 언어가 불안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몸을 기울이거나 팔짱을 끼는 것도 불편함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접촉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두드려주거나 포옹하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더 많이 알려줍니다. 그것은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인식하면 대화를 통제하거나 필요할 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우리가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불편해 보인다면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함으로써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더 일치하도록 자신의 말과 신체 언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 공감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배양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며 관계 개선, 갈등 해결, 이해 심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공감함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장벽을 허물고 차이를 연결하고 사람들 사이에 더 강력한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공감을 실천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동일시할 수 있어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실천할 때 공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판단이나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과 검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말과 어조를 사용하여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전달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공감을 활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일치를 해결하거나 장벽을 허물거나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감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식별하고 토론과 협상을 촉진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의사소통을 위한 귀중한 도구이며 이를 개발하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감이 중요한 이유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공감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연습. 의사소통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명확성, 정확성 및 간결성이 포함됩니다. 명확성은 메시지를 최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올바른 단어와 구문을 선택하고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은유를 만들어 수행됩니다. 명확성은 또한 특정 맥락이나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성이란 메시지를 실수 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작업을 다시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통해 수행됩니다. 간결함이란 가능한 가장 짧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능하면 더 적은 수의 단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문장이나 문구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하는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어조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 단호한 태도를 취하되 너무 공격적이지는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전문 용어 및 기술 용어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 및 은유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정 청중이나 상황에 맞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립과 어려운 대화가 있을 때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큰 이해, 더 나은 관계,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협의 기술 배우기. 타협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효과적으로 타협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성공적인 타협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타협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협이 중요한 이유. 타협은 본질적으로 두 당사자 간의 논쟁이나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타협에 도달하면 양측은 비록 그것이 정확히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바라던 것을 얻게 됩니다. 이는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양측이 싸우지 않고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타협은 관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므로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타협을 위한 전략. 타협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가능한 모든 솔루션을 고려하고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양측의 요구사항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한 다음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희생하지 않고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거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타협이 항상 차이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는 방법. 타협점에 도달하려고 할 때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만족하는 것 이상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나중에 후회할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에게 솔직하고 어느 부분에 조금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요인을 인식하기. 감정이 고조되면 명확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인식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데 계속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모든 사람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타협 이해. 성공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성공적인 타협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충의 좋은 예에는 차이 나누기, 작업 부하 공유, 창의적인 솔루션 제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에는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희생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언어적 신호부터 비언어적 신호까지 다양한 의사소통 유형과 적극적인 청취,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공감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실천하고 타협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장의 결과로 우리는 약간의 노력과 이해만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실수 방지.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말하기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유일한 기술은 아닙니다. 의사소통에는 비언어적 신호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 신체 언어, 목소리 톤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의사소통이 동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듣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배양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적극적 경청에는 단어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말하는 내용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화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핵심 요점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에는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공감 없이는 누군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에 진정으로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일방통행이라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의사소통이 양방향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차례로 말하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타협하는 능력과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실수는 의사소통이 성공하지 못할 때 좌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는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경청, 공감, 이해,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성공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